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경호처는 차벽을 세우고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까지 두르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0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북부와 남부 4곳 지방경찰청에 수사관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직폭력배 등 강력 사건을 맡는 형사기동대, 간첩 혐의 피의자를 쫓는 안보수사대,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물론 마약수사대까지 출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은 약 80명가량, 200명 넘는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체포 경험이 풍부한 현장 경찰을 대거 투입해 경호처를 압도하겠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도권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만 513명, 특별수사단 소속 120명에 다른 수사관들까지 더하면 출동 대상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저를 방어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인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 일선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물론 경찰 특공대 투입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은 경호원 26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경호처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누구인지 특정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할 수 있다는 뜻으로 체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포방해와 내란 가담 혐의를 동시에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 10시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종준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 체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국회에서 폐기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외환죄를 혐의로 추가하는 한편 야권에 있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면서 그동안 여권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또 문제가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재의결에 실패했던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더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새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여당 맞춤형. 당초 야당이 가진 특별검사 후보 추천 권한은 제3자 대법원장에게 넘겼습니다. 야당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던 거부권, 이른바 비토권은 포기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줄이고 군사상 비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 안심하고 동의해도 된다고까지 압박했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 사실상 한동훈 대표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으실 수준입니다. 예상 밖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 법안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습니다. 야권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헌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원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당 맞춤형을 내세운 야권의 새 법안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체포 이틀, 구속 20일을 합쳐 22일 안에 기소가 돼야 하는 만큼 특검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넘기려던 박 대령에게 중단을 지시한 것은 부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 박정훈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 속에 시민들이 입김을 뿜어내며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박 대령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이게 상식적인가? 최상병 사망 이후 사건 조사 기록을 법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는 걸 중단하라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은 재작년 10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윗선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병 관련 기록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권한이 있다 해도 수사 내용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보여 정당하지 못한 명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대령은 시민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제주에선 어제 하루에만 항공기 200여 편의 운항이 중단돼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도 강풍과 눈이 예보돼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제주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제주공항에는 밤새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틀째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급변풍과 강풍특보도 내려진 상태인데요. 터미널에는 어제 오후부터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제주를 떠나지 못한 승객 9천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좌석 상황을 알아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주공항에서는 예정된 항공편 400여 편 외에 임시편 10여 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를 빠져나가지 못한 승객들을 위해 항공사들이 임시 항공편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항공기 운항은 이틀째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과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7시 때부터는 항공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항공사는 항공사별로 운항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늘길뿐만 아니라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바닷길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진도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